안녕하세요. 심기보 기술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기술사 심기보입니다. 저는 1976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건조, 소프트웨어 감정 업무까지 한 50년 동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부분 판례로 본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승소하는 비결, 이러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변호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수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은, 자, 나는 100이라는 것을 여청 알고 개발을 했는데 실제 너희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니까 150 되었다. 50에 대해서는 돈을 더 달라 하는 것이 추가 개발입니다. 이 추가 개발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이런 소송 사례를 다 찾아봐도 이게 추가 개발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추가 개발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갑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돈 다 내고 나가.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배적 원상회복을 다 해놔라. 아니다. 갑이 추가 갑을 계속 늘렸고 폭증을 했고 그에 대한 돈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가 영업 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원고가 저한테 감정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우선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에 의거 피고를 위하여 무음성 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제안 요청서 및 원고의 제안서를 기초로 작성된 설계 산출문에 따른 구체적인 과학 업무 범위는 첨부일 유스케이스 기능 목록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변호사님으로서 여기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겠습니까? 야, 유스케이스가 뭐야? 유스케이스 기능은 뭐야? 그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신 변호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제대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변호사로서의 다른 변호사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유스케이스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사용자, 내가 사용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이야기로 풀어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이게. 자,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이십니다.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비전문가라고 일단 보는 거죠. 사용자가. 전문가도 있었겠지만. 사실 내부 구조, 블랙박스는 모르겠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되지? 결과는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내가 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바꾸는 겁니다. 자, 상황은 계좌이체를 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나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이걸 유스케이스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용자는 고객입니다. 그렇죠? 고객 나죠? 은행에서. 그럼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하고 계좌이체하고 받는 사람과 금액 입력, 이체 버튼 인증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은행에다 이체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무심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유스케이스라고 하고 유스케이스 A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변호사에서 선임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만약에 선임됐다 하더라도 상대 변호사하고 싸우면서 비교 우위를 충분히 늘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강의에서 기능이란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기능하고 기능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쓰며 요구하는 업무 단위는 등록을 한다, 수정을 한다, 계좌 이체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업무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기술 내부가 아니고, 그렇죠? 기술 내부가 아니라 외부 내가 업무 처리한다. 밖에서 내가 보는 거다 이겁니다. 블랙박스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자, 내가 내 PC를 이용해서 뭔지 모르지만 어디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결과를 보고 싶다. 이거 입력이 될 것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기능입니다. 블랙박스 기능. 사용주시면. 자, 그러면 기능과 기능서 두 번째입니다. 기능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1000개가 있다. 요구사항 중에 최소사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명하면은 뭐냐? 내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실제적으로 개발된 사항이 애매하면은 달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검수 완성 판단 기준은 기능 단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하고 기능 점수에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다른 사람. 근데 이게 트랜잭션은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트랜잭션 이꼴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입력하는 프로그램, 출력하는 프로그램, 조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속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집어넣고 전산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출력도 조회를 해보는 거죠. 이게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기능 점수는 뭐냐? 기능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능의 양을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수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도. 소프트웨어를 규모를 산정하는 척도. 자, 이게 척도가 돼야 이게 전체 양이 얼마니까 돈은 얼마고 개발할 시간은 얼마인가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 코드 잘하는 사람 코드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발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코드 공부입니다. 오직 기능의 양만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표준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고 코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입력, 출력, 조회, 내부 파일, 외부 파일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가중치를 일으켜 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면은 자, 출력하고 이것을 잘못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점 차이가 나나요? 1.3점 차이가 납니다. 1.3점 차이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1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두 개 차이가요. 잘못 판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개의 판단을 잘못하면 뭐가 나오느냐? 2.1점 차이가 나죠. 2.1점 차이면은 200만 원 정도의 대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어요. 그래서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것을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발주자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고 싶다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공한 겁니다. 이것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기능에 대해서 수차를 시켜가지고 규모 산정을 합니다. 이건 업무 단위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계약서에는 기능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랬냐? 이건 두 번째 감정 요구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트랜잭션, 아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기능 2849개에서 입력 1198개, 조회 1539개, 출력 112개, 데이터 기능 516개.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기능 463개, 53개, 516개 중에서 IRF는 463개, EIF는 53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가이드에서 해보면은 뭐냐? 15,135 펑션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펑션 포인트가 기능수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이걸 뭐니까 기능 점수로 아까 7.5, 5.4, 4.0, 3.9, 5.2면 15,135가 원래 개발하기로 했던 소프트웨어 업무량 FP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초과된 개발 물량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초과 물량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개발 범위는 22,336입니다. 개발 범위는 15,135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7,201입니다. 소위 말해 7,201.3 FP를 추가로 개발했다는 거죠. 이걸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으로 계산을 하면은 53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범위, 여기서는 탭으로 제가 아까 22,336에 대한 계산하는 거 나오고 7,201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7,201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뭐냐? 53억이라고 그랬죠? 53억인데 1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게 2015년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의 62.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3억을 소위 말하는 갑이 을한테 지급을 하라고 한 거죠.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15,000, 22,000, 1,200에 다 정리를 했는데 실제 이 시스템의 개발 영업비는 43억 정도가 됩니다. 그의 완성도는 90.5%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43억 6천만 비율대로 이렇게 7,200과 15,130 비율대로 해서 90.5%에 상응한 것은 18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얼마로 했죠? 33억이 18억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 이 서점에서는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처음 한 10억 정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어쨌든 추가한 건 18억 9천이 나가서 이거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쌍구 기각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냐, 추가 공급량을 갖다가 객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환점은 추가 값을 FP로 객관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합리적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기능점수가 법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기능 단위로 분해를 했고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고 재현이 가능하다. 재현이 가능한 것은 다른 전문가가 이걸 만들어도 이걸 계산을 해도 그 기준에 따르면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올 수가 있다. 변경이라서 범위의 초과 증명이 가능하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입증구조다. 노력량을 주장하면 노력량이 아니다. 실제로 초과한 기능의 존재를
기능의 존재, 양을 실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 100명이 있고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만들어내는 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기까지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그 초과 물량이 얼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변호사님들이 100%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 유스케이스가 뭐고 FP가 뭐고 그 다음 펑크션이 뭐고 돈 계산 어떻게 하고 이걸 아시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변호사 여러분들이 가시고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감정할 필요까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감정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적인 감정사가 아니고요. 특수 감정이라는 분들이 이 대법원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랜덤하게 그것을 선택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를 보면은 감정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또 감정 시간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걸 주지 않고 변호사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하실 수 있다면은 변호사님들의 단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일이 없다고 하시는 변호사라든가 제가 신인 변호사라든가 경험이 2, 3년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라면 이거 바로 배우겠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하루면 거의 됩니다. 99%가 가능합니다. 하루 투자를 하셔가지고 평생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유상은 엄청 달라지게 될 겁니다. 꼭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다만 소프트웨어 분쟁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변호사다,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